자, 이번에는 기본 함수 중에 이제 순위 함수를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위는 뭐 용도가 랭크가 이제 함수고요. 이 랭크라는 건 뭐 아시죠? 뭐 세계 랭킹 그럴 때 말 그대로 이제 순위를 구하는 함수다. 용도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랭크 함수의 특징은요. 동점자가 나오게 되면 순위가 하나가 밀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올림픽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1등이 2명이다. 그럼 2등은 없고요. 이제 3등으로 가게 되는 거죠. 1등이 3명이다. 그러면 이제 2, 3등이 없고 4등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순위가 같이 나오고 다음 순위가 없더라도 절대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순위는 인수가 3개입니다. 상당히 많아졌죠. 뭐 미드도 3개인데 이렇게 해서 3개인데 이 3개를 쓰실 때 진짜 보시면 가르칠 때 보면 틀리는 부분이 여기도 틀리고 여기도 틀리고 특히 이 부분에서 많이 틀려요. 두 번째. 세 번째도 좀 헷갈려라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인수 하나하나가 다 위태위태하다. 좀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거꾸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순위 옵션은 0을 쓰게 되면 또는 생략하는데 생략을 하지 마시고요. 0을 쓰게 되면 큰 수가 1등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생략을 해버리면 이제 이런 거일 때 뭐 저기 또 빠뜨리게 돼서 헷갈리게 하시더라고요. 더 어렵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0 또는 생략하면 이제 큰 수가 1등이고 0 이외의 숫자를 부여하면 작은 수가 1등이다. 그럼 0 이외의 숫자는 뭐 간단하게 구여하니까 2를 쓰시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그러면 작은 수가 1등 먹는 경우도 있나요? 예, 있어요. 육상이나 수영의 시간 기록 경기 같은 경우는 작은 수가 1등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 다닐 때 당했던 이제 성적수는 항상 큰 수가 1등 먹죠. 그래서 이렇게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2번 해보면 결과는 알겠지만 큰 수가 1등을 먹을 때 0을 쓰더라. 그래서 0을 소리나는 대로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외우냐면 남자들은 형제가 여럿 있을 때 첫째 형을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큰형이다. 큰형.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큰형. 큰 수가 1등이면 큰형이구나. 그렇게요. 그리고 이 내림차순이나 오름차순위는 안 외우셔도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랭크를 쓰게 되면 세 번째 인수에서 한번 봐보세요. 샘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범위를 잡고 세 번째 누르면 이렇게 나오니까 시험에서 오름하라고 하면 오름, 내림하라고 하면 내림 하시면 돼요. 0과 1이니까. 0위의 숫자는 1 쓰세요. 간단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인수는 왜 어렵고 틀리는지 그 이유는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성적 같은 경우는 큰 수가 1등이 되도록 해야 되고요. 여기도 학교 성적이니까 큰 수가 1등이 되겠죠. 여기도 학교 성적이니까 큰 수가 1등인데 짠! 여기 보시면 100m 기록 경기잖아요. 그때는 작은 수가 1등이니까 2를 쓰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10.8하고 11.5하고 얘가 더 순위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나 육상 수영에서 시간 기록 경기는 작은 수가 1등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첫 번째 인수하고 두 번째 인수는 왜 어려운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조금만 줄이고 할게요. 자, 왜 어려운가 한번 보세요. 삽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랭크 평균을 가지고 순위를 구하라. 그러면 평균의 첫 번째 셀을 찍어 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 하나의 순위이기 때문에 하나를 찍는 거고 첫 번째 인수니까 하나가 와야 되겠다. 그렇게 외우셔도 되죠. 순위의 범위가 이 범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범위 구하시면 작살나는 거고 해당 범위에서 그 숫자의 순위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형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대표적인 삽질입니다. 이렇게 하면 틀린다. 왜 틀리냐? 이 셀 주소가요. 범위에서 채우기 핸들 할 때도 얘가 증가를 합니다. 이 범위를 잘 보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범위가 처음에는 제대로 잡혔다가 하나씩 밀리고 또 밀리고 그러면 결국 엉뚱한 숫자들하고 순위를 구하기 때문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를 고정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고정을 못 해주시면은 이제 말 그대로 순위가 틀리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틀린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하도 틀리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인수가 순위를 구할 셀 하나만 찍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또 범위를 잡으세요. 결과는 나오지만 이게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정상적인 수식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채점할 때 감점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수는 첫 번째니까 1이니까 하나만 나와야 되는구나. 그렇게 조금 야매로 암기를 하시면 좋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수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절대 참조를 하고 첫 번째 하나를 찍은 이 수식이 참 이쁜 수식이죠. 그래서 랭크 하시고 하나 찍고 순위를 구할 범위 하고 절대 참조 F4 고정이요. 이렇게 그 다음에 0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해주셔야 제대로 순위가 이제 5등 5등이니까 6등이었고 7등이 간 거고요. 자, 여기서도 또 하나 이제 미스하는 경우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틀리더라. 자, 제가 이제 제대로 했어요. 제대로 이렇게 잡았는데 바로 F4를 해줘야 되는데 깜빡 잊고 0까지 쓰고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커서를 여기다 찍고 F4를 눌렀더니 앞에만 변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걸쳐서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쁘게 안 잡아도 좋으니까 연속 범위의 참조 연산자 전후로 걸쳐서 잡고 F4를 눌러서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실수를 앞에만 또 변하고 뒤에는 안 변하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이 범위 자체가 하나로 세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꼭 마지막에 수식을 계산하고 더블 클릭을 해봐서 범위가 색깔로 나오니까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일을 쓴 거니까 제가 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본인이 알아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순위 함수도 끝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순위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또 다른 기본 함수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함수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좀 간단한 함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묶어 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기타 함수라고 썼는데 물론 뭐 기타는 또 따로 있는데요. 개수, 날짜, 시간, 문자열,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기타라고 한 것은 이거를 이렇게 바꿀까요? 배열 수식 관련 함수, 관련 기본 함수 이렇게 바꾸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꿀게요. 그러면요. 자, 개수에 관련된 함수에서는 카운트 A, 카운트 블랭크, 프리퀀시. 자, 이 프리퀀시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배열 수식인데요. 요거 비슷해요. 배열 수식은 따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프리퀀시가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공단에서 샘플 문제를 줬지만 불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리퀀시를 좀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참 독특한 수식이라서요. 일반적인 해결 방법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리퀀시를 여기다 좀 실어봤습니다. 그래서 프리퀀시는 아마 특강으로 포함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공단 샘플로 안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특강으로 처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oday, now, year, month, day, hour, minute, second. 요거는
나중에라도요, 액세스에서도 필요하니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관련해서 문자 추출 함수가 left, right, mid, 문자 결합 함수 concatenate, 특정 문자의 위치 번호 찾는 find, 그 다음에 배열 관련된 것은 isNumber, SumProduct인데요. 또 이 isNumber는 find하고 부부예요. 그래서 find가 isNumber를 또 쌍쌍이 안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을 이를 빼려다가 문자 관련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기는 넣습니다만 설명은 아마 요거랑 같이 병행을 해서 해드릴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이제 문자 함수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A1 셀에 기사 퍼스트 사무자동화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중에서 A1 셀에 기사만 추출하고 싶다. 그러면 뭐 이렇게 쓰면은 더 빠르지 않나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 함수를 배웠으니까 함수를 써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럴 때 왼쪽부터 시작해서 일정한 글자 수를 뽑는다. 그럴 때가 바로 이제 left예요. 그래서 left를 쓰시고 찍고 추출할 글자 수. 이 A1은 소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 텍스트라는 게 들어가면요. 이 텍스트가 어떤 의미냐? 문자도 받고 숫자도 받을 때를 텍스트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숫자에서도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추출할 글자 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기사가 나오죠. 자, 반대로 사무자동화를 좀 뽑겠다 그러시면은 이제 거꾸로 오른쪽부터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right를 써서 A1 셀로부터 5글자. 그러면 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화동자무사 아닙니다. 절대 거꾸로는 안 나오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라고. 근데 이제 중간부터 뽑으려고 하면은 이제 뭘 쓰냐? 영어로 미들이라는 거 아시죠? 미들 스쿨. 그 미들의 이니셜인 미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미드 보시면 이렇게. 근데 얘가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스타트 넘버라고 해서 인수가 이렇게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왜 이게 필요한지 아세요? 4자를 위치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기가 1, 4, 2, 여기도 4 있네. 3, 4, 5, 공백도 글자입니다. 꼭이요. 6, 7이죠. 그러니까 내가 7을 지정하면 7부터 시작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퍼스트를 뽑겠다 그러면 3을 지정하면 3부터 시작하겠다. 그게 시작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스타트 넘버.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7을 써주고 컴마 3이니까 두 글자죠. 요거는 미드라이트 레프트하고 똑같고요. 넘버 캐릭스 이렇게 해서 3을 뽑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가 3을 쓰고 편집했습니다. 더블 클릭이나 F2 이렇게 하게 되면 세 글자를 뽑아야 되겠네요. 퍼스트니까 이렇게 해서 공백도 글자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번을 하나 뽑을 거예요. 여기서 뭐 이렇게 뽑지 말고 그냥 123 1234로 바꿀게요. 옛날 일했던 학원 전화번호인데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중간에서 뽑아야 되니까 여기도 바꿔야 되겠네요. 그만둬서 이제 괜히 민폐 끼치면 안 되잖아요. 미드 셀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이픈까지 포함해서요. 세 글자 이렇게 하시면 왼쪽 정렬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이게 숫자로 보이지만 엑셀에서는 이걸 숫자로 취급하지 않고 문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if가 어려운 점이 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미드라이트 레프트는 추출되어지는 결과가 숫자일지라도 숫자처럼 보이지만 문자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 문자 데이터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이제 concatenate도 연습을 해야 될 건데 앞에서 이거 배웠죠. 앰퍼샌드 연산자 결합하는 거 배우셨죠? 그러면 이걸 함수로 대체한다 그러면 concatenate 함수예요. 그래서
전북은 빼고 전주시만 오기 때문에 이제 라이트를 쓴 건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라이트, 여기서 오른쪽 세 글자, 그럼 전주시만 오겠죠?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concatenate, 라이트, 이렇게. 자, 그리고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갈 때는 여기서 얘기 드리려고 는을 안 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당연한 거예요. 산수에서도 저희가 4 곱하기 2 더하기 7, 뭐 이렇게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함수 안에 인수를 쓸 때는 는을 쓰시면 에러가 걸려요. 라이트, 여기서부터 세 글자. 띄어쓰기를 해라 그러면 쉼표하고 인수를 255개 한 칸 띄고 이렇게 닫고, 또 완상구 찍고 쉼표 큰 따옴표 열고 한 칸 띄고 이렇게 해서 금암동 이렇게 해주시면은, 네, 전주시 완상구 금암동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concatenate 함수입니다. 자, 앰퍼샌드를 쓰기 싫다 그럴 때 concatenate의 인수를 차례대로 255개를 써주면 인수 255개를 결합을 시켜주는 함수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국번이 있고 전화번호가 있는데 여기도 좀 바꾸겠습니다. 1, 2, 3, 4, 5, 6, 7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결합을 시켜야 되잖아요. 중간에 마이너스를 넣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또 고민할 것 같아서 직접 없으면 써주자.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띄어쓰기 하겠다 그러면 앞뒤로 스페이스바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더 이쁘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concatenate 함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 다음에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063-123-1234. 자, 이제 bind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bind 함수. 여기는 필요가 없겠네요. 그냥 삭제를 하고. 자, A 20셀에서요. 20입니다. 죄송합니다. 20. A 20셀에서 M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요. 물론 손으로 세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가 나오겠지만, 그죠? 다섯 번째네요. 그러니까 함수 써야겠죠. 이렇게 하면은 되지만, 이제 함수로 쓰겠다 그러면, bind를 써서 찾을 문자를 M을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셀을 딱 찍으시면은 그 안에서 M의 위치를 표시하는 함수가 bind예요. 근데 이 bind가 참 주의할 게 뭐냐면 요런 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G의 위치를 찾는다. G의 위치를요. 그러면 bind 해서 G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1 나올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인수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쓰시다가 이렇게 써버렸어요. 소문자를. 그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에러가 걸려요. 왜 그러냐? 이 뒤에 있는 걸 찾아버려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죠. 그 이유는 bind는 반드시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그것을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나올 때 대문자 A 또는 소문자 대문자 B로 시작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소문자 A를 넣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대소문자 구분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 해보라는 거고, 그 다음에 A, 스몰 a를 찾아라. 근데 대문자 뭐 A도 없고 스몰 A도 없죠. 없으면 이렇게 에러가 걸려요. 그러니까 이 에러 자체는 이렇게 흉물스러운 에러는 될 수 있으면 오류 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find에 이렇게 에러가 나왔을 때 에러 처리를 하는 게 바로 이제 number, isNumber라는 함수예요. is는 같다, number는 숫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와 같냐 그 말이죠. 뭐 time is gold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숫자하고 같으면 true를 뱉어주고 문자면은 숫자가 아니면 false를 뱉어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2는인데 수식의 결과가 숫자로 나와도 이렇게 넘버가 숫자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isNumber를 어디다 활용을 합니까? true, false로 나오는데 선생님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죠. 기사 first라는 걸 영어로 썼는데 제가 G를 찾을 거예요. 그럼 1이 나오는 건 아시겠죠? 그 이제 숫자가 나오고 만약에 M을 찾겠다 그러면 이렇게 value, 오류, 흉물스러운 오류가 나오잖아요. 그럼 숫자하고 오류를 논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함으로써 아시겠어요? bind를 true, false로, bind를 true, false로. 어차피 오류 값이니까 숫자가 아닌 걸로 인식하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한 번에 정리한 수식이 이거죠. 그래서 isNumber하고 요 bind는 부부구나. 이렇게 부부예요, 진짜로요. 이렇게 해서 대문자 G 이렇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bind고요. 마지막 하나가 더하면은 이제 isNumber 중첩함수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이걸 같이 묶어 다닌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라고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해본 거고요. bind는 isNumber는 bind를 필연적으로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구나. 오류 처리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개념이 좀 잡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건 if를 배우고 와서 보세요. 이 수식을 알아두시면 이제 소위 말하면 실무에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라는 것이 글자가 있어요. 아파트들은 뭐 주소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위치가 달라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을 안 쓰고 대우 아파트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그렇게 해봅시다. 그냥 귀찮으니까 보여줘야지, 그죠? 그런 것처럼 아파트라는 단어가 있을 경우에 아파트로 표기를 하고 아파트라는 명칭이 없으면 이제 단독주택이나 주택으로 표시하겠다 하는 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if 함수에서 isNumber find를 동원하면은 이제 이렇게 기가 막힌 수식들을 사용할 수가 좀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죠. 카운트 if를 써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이거는 안 나오고요. if하고 사용하는 건 안 나오고 sum product isNumber find라는 배열 수식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